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한글 2020년 11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증 문제 1교시 문제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ITQ 한글요 2016 네오 버전으로요 11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증 A형 실전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라고 안내를 해요. 그래서 수험 번호 이렇게 입력을 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이 절차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화면이 비활성화 되어지면서 문제집 배포하는 타임입니다. 과목이 섞여 시험 보기 때문에 한글 시험 보시는 손 드세요. 손 들면 한글 문제집 배포받고요. 문제대가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킵니다.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기세요. 2010 버전, 2016 버전 여러분이 선택해서 신청을 하셨으니까 2010 버전 응시하신 분은 반드시 2010 실행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2016으로 네오 버전으로 해서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목이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부분 자체하고 수험번호 유의사항이 있는데 수험번호 유의사항에 보면요 고정적으로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다음 파일 저장하고 저장하는 다음 파일명은 수험번호 할뻔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요 서식 도구 상자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가 실행되어지고 내 PC의 문서 안에 더블 클릭에 들어가고 ITQ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8자리 숫자 입력하고요. 하이펀 본인 성함 수험번호는 수험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을 했습니다. 위에 받겠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래 한글에서는요 답안 작성 요령에 체킹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있어요. 여백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용지 여백요 반드시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10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현 상태에서요 이제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기능키 F7번부터 누르고 시작할게요. 기능키 F7번 누르면 번지용지라고 바로 떠요. 자, 여기에서 위쪽 입력란을 블록칭한 다음에 숫자값 1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눌러가면서 각각 입력란 이동하는 게 빨라요. 탭키 누르면 아래쪽이 블록칭된 상태로 뜨니까 10 탭키 왼쪽 11 탭키 오른쪽 11 탭키 머릿말 10 탭키 꼬릿말 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빨라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가지고 설정하시면 해당 여백 해당 커스의 위치가 이렇게 조정되면서 이쪽으로 이동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버전은 2016 버전 네오 버전이지만 2010 버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풀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2010 버전 시험 보시는 분들 이 동영상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 자, 페이지 나누기 위한 단축키 추천입니다. Alt, Shift, Enter 키 Alt하고 Shift 키 누르고요. 그 다음 Enter 키 눌러가지고 페이지 나누면 되겠습니다. 엄지검지 가지고 Alt하고 Shift를 딱 눌러요. 왼손으로. 그 다음에 Enter 키를 오른손으로 딱 누르면 이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요. Alt, Shift 눌러가지고 Enter 키 이렇게 하면 3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페이지 나누기 전에요.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문제지 답안 작성 요령에도 보면 해당 염료스러운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페이지별로 문제 번호를 꼭 입력해.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할 거야 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 1페이지에서요. 1페이지에서 1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2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lt Shift 눌러가지고 엔터키 딱 누르면 2페이지로 넘어가죠. 2페이지. 지금 현재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는 3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4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나누는 단축키는 Alt하고 Shift하고요. 엔터 저는 컨트롤하고 Shift하고 엔터키 눌렀는데요. 그렇게 해도 페이지 나눠지던데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추천은 Alt, Shift, Enter 키 추천드립니다. Alt, Shift, Enter 3페이지 이동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의 문제 구성은 1번이 스타일 지정이고요.
50점 배점이고 2번이 표 차트 작성이 100점 배점이고요. 2페이지에는 3번이 수식 편집기 수식 입력 40점 차지하고요. 4번이 그리기 도구 문제 작성 110점 차지합니다. 3페이지 문서학기 능력 평가 200점 차지합니다. 3페이지부터 공략할게요. 자, 해당 그 머릿말부터 입력하지 말고요. 네, 제목부터 입력하세요. 제목부터 보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혁신적, 위에 덧말 나중에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어떻게 하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따라하기 힘드시면 네, 중간중간 멈추시면서 따라하셔도 돼요. 자, 제목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2번 누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문단에 2문장 구성되어져요. 한 문장 끝날 때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쭉 입력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네, 보면서 입력할게요. 평생 학습 체제 수립과 평생 직업 교육권 보장 각주 사립 나중에 편집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위한 직업교육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네, 줄바꿈 자동으로 네, 하게끔 저 뒤에까지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삽입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법령 포럼 한자 추가 2개 요구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11월 킨텍스에서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마련할 포럼은 총 4차례 개최되며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첫 주제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으로 경기도 의원이 발표를 하게 된다. 발표 주요 내용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소외계층에게 삶의 변화를 만드는 기회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보이게 하고 할게요. 그리고 또한 경기도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의 연구위원은 평생학습 체제에서의 중등직업 교육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 갈등 꼬이면 한자 나중에 할게요. 예정이다. 이어 주요 대학 교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한 문장이 좀 기네요. 네, 나와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 평생학습 기반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엔터키. 들어쓰기 2번. 스페이스키 눌러가지고요.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 관계자는 경기도는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평생교육의 여러 방향 중
특히 직업 능력 개발 분야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까지 내용이 캠링했어요. 엔터키 2번. 네.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소제목요. 여기 보면 그 조형문자 삽입해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문자표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표 입력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아래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부분에서 찾아보면은 클로버 이렇게 찾아져요. 넣기 한 칸 띄우고 평생학습 체제 법령 포럼 개요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하는 부분에서 앞에 있는 요 A.1점 입력하지 마세요. 6줄 내용만 입력합니다. 주제 및 기간 엔터. 1점 주제. 1점 빼고요. 1점 빼고 그냥 주제. A점 빼고 1점하고는 뺍니다. 나중에 얘를 문단 번호로 적용할 거예요. 평생 직업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직업교육법 개정 방안 이렇게 됐고 2점 뺍니다. 네, 2점 입력하지 않습니다. 2020.11.17화 11.20. 네, 금 점 뺐네요. 여기도 점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주체 및 장소. 주체 교육부 국가 평생 교육 진흥 센터. 장소 킨텍스 1.1점 입력 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힌트. 요 클로버가 꼭 같이 사용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빨라요. 평생학습 체제 법령 포럼 주제 이렇게 돼 있고. 자, 표 삽입 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3페이지 표는요. 네, 들쑥날쑥이니까 개수 하래요. 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부적으로 쪼개진 거. 하나, 둘, 셋, 넷. 칸수는 4칸. 자, 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단축키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이 많이 쓰일 겁니다. 컨트롤 N 대상은 뭔데? 표, 영어로 테이블. 첫 글자 T. 요렇게. 컨트롤 N 조합. 컨트롤 N 테이블은 T. 컨트롤 N 그림은 이미지 I. 컨트롤 N 페이지 번호는 B. 이렇게 조합요. 네, 연습하면 자연스레 익혀질 거예요. 컨트롤 N T. 표 만들기. 줄수가 아까 6줄로 확인됐고요. 칸수가 아까 4칸으로 확인됐어요. 자, 여기 그림처럼 취급, 글자체 취급이라는 부분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 하면 전체 너비로 딱 삽입되어집니다. 여기 마찬가지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7일. 해당 경계선의 너비를 조절하고 난 다음에 해줘도 되고요. 네, 나중에 하면서 네, 편집하면서 조정해줘도 되고요. 11월 18일, 11월 19일 여기가 합쳐졌어요.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월 20일 요일 화 수 목 2개 합쳐져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금 주제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평생 학습 체제와 교육 생태계의 연계를 위한 학교 교육법 개정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외계층 대상으로 네, 평생교육제도 개선 방안, 다음으로 평생 학습 체제 중등 직업 교육의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제 개선 방안까지. 마지막으로 비고가 내용이 이만큼이 합쳐져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줄바꿈 할게요. 엔터키.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엔터키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내용은 한 칸 엔터키 누르고
기관명 입력하는 걸로 해서 내용 입력은 끝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센터 이렇게 해서 내용 입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내용 입력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동영상 풀이하는 거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입력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용상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평생학습 체제라고 머리걸 입력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입력 안 했거든요. 자, 그 부분부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편집입니다. 자, 머리걸 사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단축키요. 컨트롤 키 N 조합요. 컨트롤 N 조합. 뭔가 사료 삽입할 거예요. 삽입하고자 대상이 뭔데? 머리. 영어로 헤드. 첫 글자 H.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H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컨트롤 NH. 머릿말, 꼬리말 대화 상자 실행됐습니다. 버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단축키예요. 만들기 클릭. 왼쪽에 깜빡깜빡. 내용 입력합니다. 평생 학습 체제. 입력한 내용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에서요. 요구사항 3가지 있어요. 글꼴 크기 정렬. 글꼴은 도종묘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0.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머릿말 편집 끝났어요. 그럼 빠져나와야 돼요. 머릿말 꼬릿말에 닫기에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눌러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대한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블록 지정해요. 블록 지정하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글꼴 우선요. 글꼴의 설치는 굴림으로 하세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18포인트로 하라. 18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진하게 하라. 바로 옆에 있는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세요. 가운데 정렬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되어지는 게 보면은 책갈피 넣는 거하고 덧말 넣기 있는데 순서를 바꾸세요. 덧말부터 먼저 넣고 책갈피를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 덧말 넣으려면 블록 지정해야 되거든요. 블록 지정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덧말 넣기 위한 단축키는 없어요. 뭔가 넣는다. 입력입니다. 입력의 펼치 버튼 눌러보면 찾았을 때 덧말 넣기라고 찾아져요. 얘를 클릭합니다. 덧말 넣기 클릭. 덧말 넣기 대화 상자에서요. 덧말만 입력하시면 돼요. 덧말은 뭔데요? 문제지 요거요. 요게 덧말이에요.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입력하세요. 문제지 보고 기본값 나머지는 다 유지하고 그냥 넣기 누르면 뚝딱 이렇게 위에 넣어줘요. 커서가 깜빡이진 위치가 끝이니까 앞쪽에 혁자 앞에 클릭해서 깜빡깜빡이게 하고 책갈피 넣도록 하겠는데 책갈피 넣는다. 뭔가 넣을 때 단축키 조합, 컨트롤 N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갈피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K 조합이에요. 컨트롤 K, 책갈피는 북마크예요. 그래서 B.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지금 단축키 중에서는 유일하게 틀리니까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KB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K하고 B를 누르면 이렇게 책갈피 떴어요. 문제에서 입력하는 요구하는 이름이 학습이니까 학습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넣기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KB 들어간 거 확인되죠? 다음 문단 첫 번째 장식 반드시 나와요. 요거 반드시 나와요. 문단 첫 번째 장식 주의해야 될 사항은 평자 블록 지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앞에 그냥 커서 위치시키고 깜빡깜빡 한 상태에서 단축키가 없어요. 문단 첫 번째 장식 뭔가 꾸밈이잖아요. 위에 해당 메뉴 목록 중에 서식 펼치 버튼 눌렀을 때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장식 찾아져요. 얘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문단 첫 번째 장식 실행되어 오시면 수정사항요 반드시 2줄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랑으로 고정해요. 그래서 2줄 그 다음에 글꼴은 문제에서 궁서로 되어 있으니까 글꼴 클릭 궁자만 입력하면 바로 찾아져요. 궁서. 그 다음에 면색깔은 노랑인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보이는 해당 그 팔레트에서는 색상이 원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오피스로 바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원색이거든요. 또는 다른 색에서요. 노랑을 선택해가지고 RGB 255, 255 제로입니다. 이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쭉 따라갔을 때 편집상 보장 만나게 되죠. 보장 장을 사이에 커스 위치시키고 각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꼭 나와요. 각주 삽입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트롤 N 조합인데 각주는요 노트예요. 노트. 그래서 머리글이 N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N 키 2번. 컨트롤 키 누르고 N 키 2번. 밑에 각주 넣을 상태로 바뀌면
하단에 있는 네, 각주 내용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이라고 내용 입력하면 되겠고, 자, 해당 앞에 있는 순번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동그라미 기억 요것만 바꾸면 돼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각주 모양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해서 주소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면 번호의 모양 종류를 네, 문제에서 동그라미 기억 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설정하면 뚝딱 바뀌었죠. 됐습니다. 자, 커서를 위로 네,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편집사항을 찾아보면은 논의하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림 삽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림은 아까 제가 단축키 컨트롤 N 네, 그림은 이미지 그래서 머리글 컨트롤 N I 컨트롤 키 왼손 누르고 NI 컨트롤 왼손 누르고 NI 하면 그림 엮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그림사예요. 그러면 네. 내 PC의 문서의 ITK 폴더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사 선택하고요. 자,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넣기. 안 들어가요. 그려줘야 돼요. 네, 마우스로 요 위치 요렇게 네 삽입을 했습니다. 꼭 자르기 기능이 요구가 되어져요. 자, 악수하는 모습은 5번째 이미지입니다. 위에 자르기라고 하는 네, 명령 아이콘 바로 눈에 띄죠. 클릭하세요. 참가자가 모습을 일단 2개 이용할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꺽쇠를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요. 왼쪽의 여백을 최소화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꺽쇠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 자르기 완료됐습니다. 네. 해당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개처 육성 대화상자의 기본에서 문제의 크기 주어져 있어요. 42,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비값 40이고요. 높이값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필수 아닙니다. 혹시 조절점으로 위치 조정될 수 있으니까 크기 조정될 수 있으니까 크기 고정을 했고 여백 캡션 탭 반드시 선택한 다음에 왼쪽 반드시 2로 나와요. 2mm 왼쪽 여백 2mm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바깥 여백 왼쪽 2mm 설정.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걸어요. 걸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발의하기. 그 다음에 한국 직업 능력. 요거는 이제 한자 추가되어주면 되니까 우선은 발의하기 정도에만 맞춰가지고 놓을게요. 두 번째 줄을 쭉 따라가 보니까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 포럼이 있네. 네.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자를 추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법령을 블록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요. 키보드에. 한자키, 스페이스키 왼쪽에 있어요. 한자를 바꾸기 대화상자에서 문제 요구하는 대상 한자. 자, 바꾸는 입력 형식을요. 한글 갈록구름의 한자를 선택을 하고요. 바꾸기 누르세요. 그러면 한글 옆에 갈록구름이 안으로 한자가 추가되어져요. 됐죠? 됐고, 네, 예정이 제대로 요거도 줄바꿈 제대로 됐으니까 요대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자 추가는 꼭 2개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한자 갈로 안에 추가하는 거. 여기 제한, 네, 제한. 방안에 대해 제안. 블록 지정, 한자 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한자, 네, 한글 갈록구름 한자 바꾸기. 이렇게 하시면, 네, 문단 편집 끝났어요. 이렇게 문단 편집 끝났습니다. 다음.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소제목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이 클로버까지 같이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 요구하는 글꼴요. 네, 궁서의 18포인트 같이 적용할게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 엔터키 입력하고 블록 해제하세요. 글자만요, 흰색, 엄령색 처리하게끔 요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글자만 다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을 선택하세요. 글자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네, 색깔 엄령색, 흰 색깔, 글자 색깔, 흰 색깔, 엄령색, 파랑. 글자 색깔, 흰 색깔. 네. 그 다음에 엄령색, 파랑 안 보이면 여기 다른 색에서 끝에서 6번째, 네, 파랑. RGB 색깔 00255. 파랑. 이렇게 하시면 되고. 노랑인데요. 블록 해제한 파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줄 블록 지정합니다. 네. 주제 및 기간. 요 이제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입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1.A. 6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3페이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 이용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방법은 버전에 상관없어요. 네, 2010 버전은 2016 버전이던. 자, 문단 번호 및 모양 선택해서
문단번호 글머리표. 그 다음에 첫 번째 1수준 기준으로요. 해당 그 종류 맞는 거 고르세요. A 되어 있습니다. A점. A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네,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세요. 사용자 정의. 자, 1수준 A점. 이건 기본값이에요. 쉽게 나온 거예요. 네, 수능을 더 요구 안 하고 문제에서 여기 요구하는 요것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번호 위치 섹션에서요. 너비 조정을 20으로 하고요. 그 다음 정렬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수준은요. 요 위 수준에서 이 수준을 선택하세요. 이 수준은 현재 1.2점이니까 요거도 마찬가지 수능상 없어요. 간혹 이게 해당 번호 모양을 달리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점을 빼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 빼시고 하면 돼요. 자, 이 수준에 대한 요구 조건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여기서요. 번호 위치에서 너비 30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 설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정 눌러가지고 적용하되 네, 줄간격 180% 이것까지 수정하세요. 6줄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여기 줄간격 기본값이 160이니까 해당 얘를요 180을 수정하세요. 네, 180 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수준에 보니까 해당 그 순번이 ABCDEF로 돼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1, 2로 바꿔야 되잖아요. 1.2점으로.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위에 어디에 가느냐면은 서식에서요. 네, 서식에서 한수준 감소를 선택합니다. 한수준 감소를 선택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요렇게 1.2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요. 다섯, 여섯 번째 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서식에 한수준 감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1.2점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요 배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 있으니까 꼭 연습하셔가지고 틀리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표에 대한 소제목 블록 지정한 다음에요. 네, 해당 문제에서 보면은 요구 조건이 궁서 18포인트 이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꼴의 자체는 궁서이고요. 크기는 18포인트로 이렇게 딱 수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블록을 해제하고요. 네, 글자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적용하는 요구 조건이 기울임 꼴이에요. 그러면 글자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해당 요 글꼴 옆에 보면 진하게 옆에 기울어지게 있어요. 기울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점 적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체제 6글자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번호 모양 말고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글자 모양 선택을 해서요. 글자 모양 대상자 실행이 되면 확장 탭으로 가셔야 돼요. 확장 탭에 보면 여기 강조점이라고 있어요. 해당 강조점에서 목록 중에 문제에서는 위에 체크 찾아보세요. 네, 네 번째인가요? 선택, 설정 이렇게 됐죠? 또 주제도 있어요. 주제도 동일하게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대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이렇게 글자 모양 확장 탭의 강조점에 체크, 설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에 대한 편집. 네, 표세를 전체 블록 지정하세요. 표세를 전체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표세를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네, L키만 기억하면 다 해결돼요. L키, L, 알파벳 L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세를 블록 지정했다, L키 누르세요. 자,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꼭 고정이에요. 3페이지의 표는요 왼쪽 오른쪽에 꼭 선 없음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 선 없음 선택 영역의 왼쪽하고 오른쪽 설정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L키 누르세요. L키. 문제에서 보면 꼭 위아래는 꼭 이중실선 요구를 해요. 네, 고정입니다. 문제 요구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중실선. 테두리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하고 설정 버튼 누르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블록 지정하고 한 상태에서 해줘야 될 거 한꺼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블록 해제하기 전에 해당 요 표셀 안에서에 보면은 획 높이가 약간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 키를 한 2번 내지 3번 문제지 요구 조건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요 케이스는 한 3번 정도 추천드릴게요. 3번 정도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 방향 키를 한 3번 정도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아래의 여백이 일정하게 네, 조정이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표셀 전체에 대한 글꼴요. 표셀 전체,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 굴림의 10포인트 수정합니다. 네, 굴림의 10포인트 됐고요. 가운데 정렬해 이렇게 됐으니까 가운데 맞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블록 해제하세요. 이렇게 블록 해제.
네. 자, 그다음 남아있는 부분은 요 조건, 네. 셀 배경 그라데이션 부분만 남았는데, 해당 첫 번째 줄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셀 선택했을 때 어떤 키 누르면 된다? L키. 네. L키 눌러가지고,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 실행되면, 네. 두 가지 수정합니다. 밑에 라인이 꼭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실선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의 아래쪽. 그리고 설정 누르지 말고 배경 탭으로 갑니다. 배경 탭의 그라데이션. 종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종류는 왼쪽 대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 대각선을 선택을 하면 되고, 시작 색깔 흰 색깔 고정이에요. 꼭. 네. 시작 색깔 흰 색깔, 끝 색깔 노랑만 나와요. 노랑만. 그래서 다른 색의 네, 노랑 설정 이렇게 하면 표 편집도 끝났어요. 자, 저희가 제목 수정이 됐으니까 요 제목 학자 앞쪽 정도로 경계선 제 정도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방안. 네, 이렇게 더 넓어져야겠네. 두 줄 바뀌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관명에 대한 편집 진행합니다. 기관명 블록 정한 다음에 5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요. 위에 여기 네, 서식 도구 상자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도둠, 글꼴 서체 도둠. 그 다음에 24포인트,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네, 진하게 눌러주고, 장평은 건너뛰고 오른쪽 맞춤까지 이렇게 해주고, 장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 선택해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확장 탭 선택되어 있는데 기본 탭으로 바꾸고요. 여기에 장평 100%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숫자 값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구 조건요. 페이지 번호 매기는 거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네. 페이지 번호 삽입은 컨트롤 NP입니다. 새로 뭔가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접이라고 말씀드렸고, 페이지 번호 P. 그래서 컨트롤 NP. 컨트롤 키를 누른 채 NP 이렇게. 번호 위치는 고정적으로 꼭 오른쪽 하단 딱 픽스예요. 반드시 나와요. 그렇게. 자, 하이펀 줄표 없죠? 네. 출력 형태 동그라미 6만이니까 줄표 체크 해제하고. 자, 여기가 이제 2016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틀려요. 네. 2016 버전 더 쉬워졌어요. 시작 번호 설정하는 게 여기 추가됐어요. 여기다가 6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에서 6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고 넣게 하면 이렇게 삽입됐어요. 2010 버전은요. 같이 따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없는데요. 네. 쪽에 새 번호로 시작해서 시작 번호를 6으로 하시면 돼요. 2010 버전은. 자, 됐습니다. 3페이지 끝났어요. 자, 3페이지 끝났고요. 네,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4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4점 밑에 커스 위치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4페이지에 먼저 밑에 깔려있는 그리기 도구 이용해서 작성하고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지금 이제 녹색 네, 큰 사각형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어둡다 밝다밖에 안 되니까 색깔 네, 지금은 컬러 문제로 컬러로 보이지만 문제지는 흑백으로 주어지거든요. 자, 사각형을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제가 펼쳐가지고 할게요. 자, 편집 메뉴에 입력, 네, 편집 메뉴에 여기 도형이 있어요. 도형. 편집 메뉴에 도형. 편집 메뉴에 도형. 그리기 개체의 세 번째 직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살짝쿵 그리세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개체 수수원 대화 상자에서 기본 탭으로 간 다음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크기만 주어져 있어요. 120에 145. 너비가 120. 높이가 145. 설정하세요. 네, 120에 145. 이렇게 설정하세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채우기 탭에서 원하는 색깔. 네, 원하는 색깔 임의적으로 이렇게 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를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게 나을까? 눈금 좌있죠. 3cm에 6.5cm에 요 밑에 깔리는 요 사각형의 왼쪽 상단 꼭지점이 3cm 6.5로 하면 무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 순차적으로 제목은요.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글상자로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상자는 마찬가지. 편집에 도형 있죠. 도형 클릭한 다음에 그리기 개체 첫 번째 거. 네. 가로 글상자 살짝 쿵.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 네, 테두리 더블 클릭. 개체 적성 대하상자에서 기본 탭에서요. 기본 탭에서 크기값 110에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10에 15 이렇게 네,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에서 살펴보게 되면 모양이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모서리가. 네. 얘는 저희는 사각형이죠. 딱 직선이니까 선탭에 가서요. 선탭에서 모서리 공유를요. 반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이 주어져 있어요. 얘는 면색 빨강. 그러면 반드시 이 색깔로 채워야 돼요. 채우기 탭 면색 펼침 버튼 빨강. 네, 다른 색에서 빨강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설정 됐죠?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고, 다른 데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커스를 요 글상자 안에 넣은 다음에 내용 입력해 줄게요. 네.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입력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이렇게 입력했고요. 입력한 글자 내용 블록 정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글꼴 궁서의 24 흰색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춰주세요. 네. 글꼴의 서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요구하니까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흰 색깔로 하세요. 네. 글자 색깔 흰 색깔.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은 기본 가운데니까 수평만 가운데 맞추면 네. 문제 요구하는 요구 조건 충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요. 네. 문제를 보게 되면 해당 그림하고 글맵시 밑에 네, 지금 현재 저희 색깔은 구분되니까 노란색 해당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네. 자, 사각형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의 도형의 직사각형 옆에 살짝 쿵. 네. 살짝 쿵 재밌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버릇이에요. 네.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서요. 기본에서 문제 보세요. 크기가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110에 15 이렇게 돼 있어요. 110에 50 맞춰주세요. 기본 너비 110, 높이 50 이렇게 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양에서 보니까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 사각형 모서리 공률 둥근 모양. 채우기는 색깔 지정이 없으면 아무거나 해도 돼. 네. 요렇게 한 다음에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삽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림 삽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림은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3페이지에서 그림 삽입하는 거 했죠. 컨트롤하고 NI였죠. 네. 아직까지 안 익숙하실 것 같아가지고 단축키 조금씩 계속 네, 조금 네, 컨트롤 NI.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I 눌러볼게요. 컨트롤 NI. 그림 넣기 대화상자. 문제에서 어떤 그림 넣으라고 따라가 보니까 로고 1이야 이렇게 안내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고 1 문서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 넣기. 그림 넣기가 안 됐어요. 네.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직접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삽입해 보세요. 살짝 보시다시피 도형 밑에 깔려버려요. 그림이 직접 넣으면 안 보여요. 자, 삽입된 그림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네, 문제 요구 조건을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조건에서 그림은 40에 30으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탭에서 너비가 40이고 높이가 30이에요. 40에 30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림이 도형 밑에 깔려 있잖아요. 위로 올려야 돼요. 예, 밑에 깔려 있는 거 위로 올려야 돼요. 네, 올리기 위해서는 위치에서요. 네, 해당 짝대기 짝짝짝에 나비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로 이름까지 그래프로예요. 그래프로 꼭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그림은요. 그림 탭에서 회색조 적용하는 거 꼭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림 탭에 회색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정.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문제 출력 형태에 네, 보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자, 추가적인 요구 조건으로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에 추가시킨 책갈피로 클릭했을 때 이동돼 있고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해당 그림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를 선택을 해서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해당 책갈피에서 찾아서 학습을 선택을 하고 넣기 버튼 눌러가지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 삽입하도록 하겠는데요. 평생학습 체제 수립이라는 글맵시 넣도록 하겠는데 글맵시도 단축키가 없어요. 뭔가 넣는다. 그러면 메뉴 항목 중에 입력이겠죠. 입력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개체 입력의 개체에 글맵시 찾아집니다. 입력의 개체 글맵시 클릭.
글맵시 만들기 대화상자에서 세 가지 설정할 겁니다. 먼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수립 내용 입력합니다. 평생 학습 체제 수립. 그 다음 두 번째 글꼴 설정합니다. 따라가 보면 글꼴이 네 도둠으로 되어 있어요. 도둠. 그 다음 모양요. 역갈매기 주장. 이렇게 파악한 두 가지. 자, 글꼴 도둠요. 도둠.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 클릭. 역갈매기 주장은 요 V자 모양이에요. 선택. 세 개 수정했죠? 설정했죠? 그 다음에 설정 버튼 클릭. 글맵시 안 보여요. 네,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서 여기 삽입됐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네. 다음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요. 네, 크기하고 채우기 세 가구. 크기가요. 네, 크기가 50에 30으로 되어 있고요.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파랑이니까 수정 안 해도 되고 크기만 수정할게요. 50에 30. 너비값 50에 높이값 30. 이렇게 수정합니다. 채우기 색은 둘 중에 하나 나와요. 파랑 아니면 빨강 나와요. 파랑은 기본값이니까 얘는 채우기 수정 안 해도 돼요. 하나 빼먹었어요. 밑에 깔려있죠. 더블 클릭. 그림처럼요. 얘도 도형 밑에 깔려있으니까 위치 섹션에서 글라프로 얘를 꼭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위치에 글라프로 해줘야지 도형보다 위로 올라와요. 자,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위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됐죠? 네. 다음, 그 다음에 도형 목차요. 도형 목차 3개 나오는데 한 세트를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요. 내용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 두 개 다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밑에 깔려있는 거, 세로 길쭉이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자, 우선 직사각형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편집 탭에 해당 도형에서 직사각형, 밑에 살짝 쿵, 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크기가 10에 15, 면색은 흰색 제외한 임의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 15. 그 다음 모양이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어요. 네. 기본의 너비에서요. 12, 15. 네. 12하고 10, 15. 10, 15. 네. 10, 15 입력합니다. 10. 그 다음에 15 입력합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선탭에서요. 둥근 모양. 선탭에서 둥근 모양. 채우기 탭에서요. 임의색. 네. 설정. 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위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간격 네. 파악했으면 이 정도 네.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가 네. 여기도 직사각형을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직사각형 마찬가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의 도형의 직사각형의 살짝 쿵 더블 클릭. 자, 기본 탭에서 크기 12, 12로 되어 있어요. 네, 12, 12. 너비 12, 높이 12.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선탭에서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 기본값이니까 손 안 대고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글자 가 입력해야 되는데 아무리 입력해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안에 글자 넣어라. 라고 한번 설정해 줘야 돼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 다음에 가 입력하면 가 입력됐죠? 네. 입력한 글자를 블록 지정, 글꼴 주어져 있어요. 따라 내가 보면 궁서의 20, 수평수직 가운데. 궁서의 20 설정하겠습니다. 네. 글꼴 설정은 궁서로 하고요. 크기는 20으로 하세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테두리를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평생교육 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글상자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 크기 맞게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삽입할게요. 편집의 도형의 그리기 개체 첫 번째 거 가로 글상자. 그 다음에 네, 문제 중 참조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크기 네, 맞게끔 넣어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을 바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평생교육 격차 해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기다가 평생교육 격차 해소 내용을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의사항요. 요 테두리 예, 글자 상자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네, 혹시 밑에 게 선택되어 있으면 그 밑에 거 도형의 개체 속성 뜨니까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글자 상자 테두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크기는 문제 조건이 없고 요구 조건에 보면 선 모양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점선 또는 파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종류에서 세 번째 거 그냥 파선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꼭요, 채우기 여기 면색 없음으로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을 하면 이게 투명한 게 비쳐 올라오게끔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설정. 됐고요. 그 다음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로 수정해 줍니다. 네.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수평 수직 가운데. 굴림의 18포인트를 설정할게요. 네.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 세트가 완성됐으면 요 세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 두 번째, 세 번째 할 건데 팁을 알려드리면 세 번째부터 먼저 복사할 거거든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추천드릴게요. 먼저 글상자 테두리 한번 선택하세요. 요거 글상자 테두리 선택 이렇게 했어요. 선택됐다는 건 여기 조절 좀 보이면 되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이 도와줘요. 어떤 키를 눌러주냐면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Shift 키를 이렇게 누른 채 마우스로 요거하고 꾹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같이 선택이 돼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꾹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요 복사하는데 수직으로 일찍이 되게끔 복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컨트롤하고 Shift 키를 마우스 손 왼손으로 엄지검지 눌러가지고 이렇게 꾹 누르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복사 버튼 이렇게 할 건데 세 번째 위치부터 이렇게 끌어서 마우스 떼고요. 다시 마우스 꾹 눌러가지고 위아래 가운데 요게 눈대중을 맞추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지 보고 요게 가니까 순서상으로 이게 다 이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요 채우기 색깔, 도형 채우기 색깔 꼭 다른 걸로 요구를 합니다. 서로 다르게 요구하니까. 자, 네.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고 혹배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를 구분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서로 다르게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 자체는 문제지를 보고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 기반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두 번째 거 내용 네, 나 부분에 내용을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 기반 이렇게 네, 수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다 혁신적 평생 학습 공동체 구형까지 입력해 주면 네 4번 그리기 도구 이용한 문서 작성 완성이 됐습니다. 배점은 110점 배점입니다. 110점 배점.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다음으로요.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1번은 스타일 지정입니다. 3번 건너뛰는 건 3번이 배점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제가 실전으로 풀이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순서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1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 해당 영타 두 줄, 한타 두 줄 내용이 있어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 요 내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기능평가 1 스타일 적용 문제인데 자, 여기 내용을요. 네, 1점 밑에 컷을 위치시키고 영어는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life L 대문자 네, lifelong learning is the 상따옴표 ongoing 쉼표 voluntary 네, voluntary and self-motivated 상따옴표 pursuit 네, of knowledge for either personal 엔트키 안 누릅니다. 자동 줄바꿈 하게끔 O와 자동 넘어가게끔 합니다. 네.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not only enhances social inclusion but also employability 이렇게 했고 점 모티 네 빨간 밑줄은 혹시 오타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mployability ability 맞는데 네 employability 맞죠?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
그 다음에 그 밑에 엔터키, 여기서 엔터키를 한 번만 누르세요. 엔터키 한 번만. 두 번 누르지 마세요. 평생 학습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목적으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계속하여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 엔터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합니다. 사회 통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 가능성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까지 입력했어요. 자, 입력한 내용물을 블록 저장하세요. 이렇게 입력한 내용물을 블록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타일 선택하세요. 스타일 F6번 기능키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얘 스타일을 반드시 새로 추가하라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요 왼쪽 안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추가하기 이름값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러닝이라고 입력합니다. 러닝 이렇게 하고 문단 모양 버튼을 눌러가지고 두 가지 요구 조건 충족시킵니다. 왼쪽 여백 문제에서 15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의 간격 여기에 10이라고 돼 있어요. 설정. 다음 글자 모양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팁입니다. 팁. 요렇게 하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세요. 오른쪽에서 왼쪽 손으로 하세요. 팁입니다. 수용사항을 줄일 수 있어요. 자간 5, 장평 95, 그 다음에 기본 크기 10, 영문 굴림, 언어에서 영문 선택하고요. 해당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을 직접 해버리세요. 이게 빨라요. 그 다음 언어에서 한글, 글꼴 도둠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 클릭하세요. 설정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우선 추가시킵니다. 스타일 목록에. 그 다음에 블록 저장된 거를 얘로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정 버튼 클릭. 자, 문제 출력 형태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틀린 게 있는지 체킹해 보세요. personal. employability. 맞죠? 계속 빨간 줄 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 제대로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1번 끝났어요. 50점 몇 점 차지합니다. 다음 2점 밑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문제지 1페이지에도 표가 들어가요. 1페이지의 표는 해당 꼭 줄수 칸수가 5줄 6칸 고정이에요. 자, 컨트롤 N 표 T. 그래서 컨트롤 NP, 컨트롤 NT. 표 만들기에 줄수가 꼭 5줄 6칸. 꼭 이렇게 부르죠. 5줄 6칸. 만들기.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보면서요. 형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됐고요. 형식 교육. 한글 먼저 입력하고 숫자 입력할까요? 편한 대로 하세요. 어쨌든 입력 다 하면 돼요. 내용만. 무형식 교육 이렇게 돼 있고 합계 이렇게 돼 있네요. 형식은 3.5, 3.5.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2.8, 아래쪽 방향키 1.9.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2.3. 그 다음에 비형식의 2015년은 39.1, 34.2. 아래쪽 방향키 33.4, 40.4 됐고요. 그 다음에 27.7, 17.3, 14.1, 18.9. 무형식 교육 40.8, 40.8입니다. 40.8, 35.7, 34.4, 41.5까지 입력을 했고요. 편집할게요. 블록 지정. 표셀 선택했을 때 기억해야 될 단축키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L키, 알파벳 L. 자, 1차적으로요. 테두리에 윤곽선이 꼭 이중실선으로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중실선, 바깥쪽, 상하 좌우, 바깥쪽 설정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요구 조건 5개 있어요. 5개. 5개 첫 번째 요구 조건. 글꼴, 표, 전체. 도둠에 10포인트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꼴,
서체 도둠에 10포인트 됐고, 정렬은 문자 가운데 해주면 되겠고, 숫자는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기 전에 3페이지에서 마찬가지지만 요 표의 높이가 약간 조절돼 있어요. 약간 높게 돼 있어요. 컨트롤하고요, 아래쪽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하고 아래쪽 방향키 한 번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조정됐고, 블록 해제하세요. 자, 선에 보면 꼭 첫 번째 줄 밑에 이중실선 돼 있어요. 첫 번째 행 블록 지정 L키, 테두리 이중실선 선택 영역 아래쪽 설정, 또 첫 번째 열 블록 지정 L키, 테두리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오른쪽 설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꼭 오른쪽 하단 X 꼭 처리하는 거 요거 되어져요. 마우스를 꾹 누른 다음에 위로 살짝 밑으로 살짝 놓으세요. 한 셀만 선택하고 L키, 대각선 탭에 좌상향 우상향 해서 X로 만들면 돼요. X.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에 보면 두 번째 조건이 숫자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 블록칭한 다음에 수평 정렬 오른쪽 정렬 해주면 되겠고, 셀 배경 노란색으로 하라. 네, 꼭 요 영역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꼭 요렇게. 네, 밑에 하고 오른쪽은 빼고, 표셀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L키만, 배경 탭에서 색깔, 면 색깔 노랑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글 대상 이름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형식교육 2015년부터 합계 구할 요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한 방법 쓰세요. 네.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가지고 해당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얘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또는 표에서요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어쨌든 구해졌죠, 합계. 다음, 캡션 기능 이용하라. 네, 요거 제가 안 했거든요. 네, 여기가 캡션이에요. 그래서 입력 안 한 거예요. 네, 마지막에 합니다. 자,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가 메뉴에서 캡션 넣기를 선택하면 표 왼쪽 하단에 표 1이라고 얘 내용을 수정하세요. 문제지 보고 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가로 열고 단위 콜론 퍼센트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입력한 내용을 블록칭한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 첫 번째 보면 글꼴, 표 전체, 캡션도 도둠에 10포인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꼴 이 조건에 맞춰서 도둠에 10포인트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지 말고 해당 얘 위치 조정해야 되니까 수평 영역 오른쪽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오른쪽 됐고요. 그 다음에 표 위로 올려야 돼요. 표 위로. 그래서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해당 표셀 속성의 여백 및 캡션에서 여백 및 캡션의 위치를 위로, 요렇게 위로. 네, 이거 아닙니다. 위로 설정 하면 표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서요. 반드시 차트 작성 데이터는 표에 노란색으로 엄령 처리한 영역으로만 차트 그리게끔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표에서 해당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만들기.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표의 왼쪽 상단에 차트가 뚝딱 삽입돼요. 삽입된 차트를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밑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그래서 표에 한 줄 정도 띄우고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요 오른쪽 조절점 있죠. 조절점을 표보다 약간 작은 너비로 이런 식으로 너비 조절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너비 조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기본 차트요. 기본 차트 이렇게 삽입되어졌고요. 차트 수정에 대한 부분은요.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은 같아요. 차트 마법사 이용하면 되는데 2018 버전 이상에서는 엑셀처럼 바뀌었어요. 위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수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8 이상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차트 수정이 조금 다를 건데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2010 또는 2016만 시험 응시할 수 있으니까 ITQ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는 버전으로 꼭 연습을 하세요. 네. 2010 버전, 2016과 같습니다. 차트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서 더블 클릭 따닥. 여기에 조절점이 잘라지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를 선택하세요. 차트 마법사 실행되면 문제 보세요. 문제 조건에서요. 네. 차트 종류는 묶은 가로막 대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값이 세로막 대형이니까 가로막 대형 선택하세요. 가로막 대형의 기본값이 묶은 가로막 대형이니까 다음 버튼 누르세요. 자, 요거하고요. 가로 항목 여기 가로 항목하고 범례하고요. 범례가 연도예요. 지금 문제지에는요. 문제지에는
법내가 연도가 아니죠. 법내가 연도가 아니고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이 법내로 와 있어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바꿔야 돼요. 방향을요. 행 선택되어 있으니까 열로 바꿔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다음 두 가지 제목만 입력하세요. 차트 제목과 Y값 제목만.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차트 제목이요. 네. 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이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이렇게 입력하고요. Y값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보면 네. 이 가로막대이기 때문에 얘가 Y값이에요. 갈로 단위 콜론 퍼센트 이렇게 입력합니다. 네. 갈로 단위 콜론 퍼센트 이렇게 합니다. 꼭 차트 제목과 Y값 제목만 입력하는 걸로 문제는 고정화되어 있어요. 확인.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의 5개 중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해당 제목을 여기서 더블 클릭하세요. 자, 제목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면 배경 탭에서 제가 문제 안 보고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네. 선 모양을요. 한 줄로 하세요. 됐고 기타 그림자 체크하고 위치를 2로 수정하세요. 꼭 이렇게 나와요.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꼭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탭으로 가서요. 글자 탭에서 문제에서요.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 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글꼴 클릭한 다음에 굴자 입력하면 굴림 바로 찾아져요. 그 다음 12포인트 굵기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수정했어요. 네. 설정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나머지는 제목 이외에는 글꼴을 굴림에 보통 10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는데 가로값축, 세로값축, 세로값축 제목, 네, 법내까지 다 수정합니다. 2015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글자 팁, 글꼴 굴림 10포인트 두 개만 수정하면 돼요. 기본 보통이니까. 설정 다시 한 번 더 밑에 있는 여기 숫자값 네. 글자에 글꼴 굴 크기 10 설정 됐고 네. 세로값축 제목 단위 콜론 퍼센트 더블 클릭 글자 네. 굴림 크기 10 설정 됐고요. 마지막 네. 법내는 반드시 테두리를 요구를 해요. 테두리 설정을 반드시 요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내는 더블 클릭 배경에서 선 모양 종류를 한 줄로 합니다. 배경에서 선 모양 종류를 한 줄로 해서 테두리 설정해주고 그다음 글꼴은 굴림의 10포인트 네. 크기 10 이렇게 설정.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요 부분을 참조하세요. 라인 자체가 법내 라인이 지금 현재 요 숫자값 정도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니까 요 다른데 한번 클릭했다가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선택해요. 그럼 요 조절점요. 네.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해당 요 라인이 네. 밑으로 되게끔 문제지에 맞게끔 요렇게 하시면 됐어요. 나머지 수용사항 추가적으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0, 5, 10, 45, 네. 2015, 16, 17 됐고 네. 문제지 저희가 지금 작업한 거 네. 제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문제의 표 차트까지 끝났고요. 스킵했던 3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요. 네. 갈로 열고 1, 갈로 닫고 한 칸 띄우세요. 네. 갈로구름이 1, 한 칸 띄우고, 네. 그 다음에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보면 3번 수식 편집기로 이 수식 2개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작성하라 라고 돼 있거든요. 네. 자, 수식 편집기로 실행시켜야 되는데 수식 편집기를 실행시키는 단축키는 수식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컨트롤 N에 수학은 매스매틱스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AME 눌러보면 수식 편집기 대화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어집니다. 실행되어진 수식 편집기에서 위에 도구 모음에서 우선 G 그냥 입력하세요. G 대문자 이퀄 그냥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숫자 2 그냥 입력하세요. 그 다음 인테그럴 적분은요. 위에서 적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어요. 적분에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2분의 A 이렇게 돼 있어요. 얘 A는 그냥 A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시 분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분수 선택해가지고 네,
A. 네, 2분의 A 입력하세요. 2분의 A. 그 다음에 내용사항에도 지금 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수 눌러가지고 B. 그 다음에 제곱권 돼 있어요. 제곱권은 요 근호. 그 다음에 A. 제곱돼 있어요. 제곱은 첫 번째 거 위점자. 첫 번째 거 위점자. 2. 커스가 위점자니까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위점자에서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 빼기 직접 키보드에서 같은 방법으로 X 첫 번째 위점자.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네 분모로 A. 그 다음에 커스를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분수에서 빠져나와요. 오른쪽 방향키 한 번. 그 다음에 DX 직접 입력하면 첫 번째 문제 풀이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첫 번째 줄에 제일 끝단에 있는 나가기 모양 아이콘 돼 있는 거 넣기 눌러가지고 넣으면 1번 끝났고 스페이스 키 10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갈로 2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다시 한 번 더 2번 네, 수식 입력해야 되니까 컨트롤 NM 수학은 매스매틱스 그래서 컨트롤 NM 이렇게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NM 수식 편집기 실행되어지면 네, H 대문자 아래첨자 N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첨자 두 번째 거거든요. 아래첨자 소문자 N 오른쪽 방향키 이퀄 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분수 잘못 입력했네요. 네. 네 번째 거 분수 됐고 네. A 갈로 누르기 직접 입력 네. 아래 위점자 N 오른쪽 방향키 빠져나왔고 네. 오른쪽 방향키 빠져나왔고 빼기 1 갈로 닫기 분모 R 빼기 1 오른쪽 방향키 분수에서 빠져나와서 깜빡깜빡 커요. 네. 이퀄 또 분수 툴부터 먼저 네. A 갈로 열고 1 플러스 R에 위점자 N제곱 오른쪽 방향키 위점자에서 빠져나오고 갈로 닫기 그 다음에 분모에 1 마이너스 R 또 오른쪽 방향키 해서 분수에서 빠져나오고 갈로 깜빡깜빡이는 거 커스 모양으로 네, 커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R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논리 연산 기호에서 찾아보면은 같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가 여기 찾아져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펼침 버튼에서 같지 않다 얼마요? 1 갈로 닫기. 자 이렇게 하면 네, 수식 편집기 이용한 두 번째 거도 완성됐어요. 넣기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네, 2020년 11월달 진행되어진 ITQ 한글 A형 풀이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주위에 많이 네,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